자, 22번째 대책을 정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말입니다. 이번에 또 뭐가 나올 건가? 한 조간신문은 22번째 대책이 나온다는 건 21번째까지는 다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낼 예정입니다. 각 조간신문들의 취재가 됐는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살펴보시죠. 일단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 조간신문 표현에 따르면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다주택자의 어떤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6%까지 인상이 되는데 현재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인데 거의 2배 수준으로 최대 6%까지 인상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규제 지역에서 집 샀는데 1년 안 되는데 팔 때. 그러니까 정부는 그 행위를 야 이거 부동산 투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집을 샀는데 1년이 안 돼서 팔았네? 그러면 한 주택 가진 사람도 양도세는 60%. 와, 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게 최대 60%까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1년 안 돼서 팔았을 때. 그러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뭐 거의 볼 수가 없겠죠. 뭐 이사 비용, 중개 비용, 수수료, 세금 이런 거 다 제하면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서 폐지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 스스로가 3년 전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혜택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대 사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것을 근데 사실은 없던 일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요.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못하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권의 인식은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에게 있다라는 정부 여권의 어떤 시각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정부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주택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게 소위 22번째 같아요. 김현미 장관은 21번째가 아니라 앞서서 4번째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들도 셈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분명 22번째인데 그럼 지금까지 21번째 대책들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잘 먹히고 있는데 22번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1번째 대책까지는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22번째 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예, 만약에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작동을 했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의 표현 그대로 잘 작동을 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했던 21번째 대책이라는 6.17 대책을 내놓고 나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커졌고, 지금 또 앞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지금 뭐 아파트마다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22번째, 그러니까 6.17 대책에 대한 또 보완 대책을 사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내놓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는 11시 반에 이제 구체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3.2% 정도 되는데 한 2배 가까이 6%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도세 역시 지금 당에서는 특별히 더 강하게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1주택자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팔면 60%까지 양도세를 매기겠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집을 팔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정책이 충돌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세 대책을 빠르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문이 많았는데 결국은 정부가 어쨌든 세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징벌이다. 징벌을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또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고통이 크면 보상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이 계속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금 분위기가 팽배한데 과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잡는 이 대책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 건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번째 대책이 이른바 6.17 대책입니다. 그런데 6.17 대책 이후에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부동산 값이 떨어져야, 즉 안정화 양상을 보여야 정부 정책이 먹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실제 어땠을까요? 자, 비율입니다. 좌측 단위는요. 그리고 하단의 우측 단위는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동했는지의 비율을 표현한 그래프인데 점선이 6.17 대책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7월 6일자로 오히려 신고가를 찍었다. 부동산 값이 더 올랐다는 거. 구체적인 사례들도 오늘 취재가 됐는데요. 지난 3일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 렉스 33평형 26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직전 최고가보다도 오히려 1억 6,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격 중에서 보다도 더 비싸게 대책 이후에 팔렸다는 거죠. 정반대로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 한화 꿈의 그림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직전 최고가 대비 얼마예요 이거? 9천만 원이나 집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도곡동 26, 마포 13억, 6.17 대책을 비웃듯 최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썼고요.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한겨레신문에 보면요. 영끌이란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쓴대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을 오히려 사야 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 한겨레신문 제목이 오늘 영끌 대출 광풍에 6월에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21번째, 22번째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역대 최다라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 최근에 했잖아요. 그래서 6.17 대책 그리고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막 40몇 프로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신문이랄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다 나와 있거든요. 신문 보겠죠. 그리고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요. 다 부동산 전문가도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않는지. 그런데 정부만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사실 이제 경실련이랄지 참여연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잘못돼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손쉬운 게 세금 문제 또는 대출 규제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21번 나왔는데 계속 부동산을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례를 보고 이걸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0대들 아니면 이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더 오르지게 산다고 계속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세워지라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그다음에 집을 가진 사람은 팔려고 하면 너무 양도소득세 많아요. 팔 수 없어요.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보유하려는 사람은 보유세가 너무 많아요. 이게 팔아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고 취득세 그런 걸 또 올린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보유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을 새로 사야 하는지 거기서 국민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급에 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다 살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폭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